대한민국 U20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 프랑스를 물리치며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23)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U20 남자 축구 대표팀이 강호 프랑스를 2대1로 물리치며 F조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U20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강호 프랑스를 만나 대표팀은 촘촘한 두 줄 수비로 견고하게 지키며 역습을 노리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쳤죠. 대표팀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로 프랑스의 파상 공격을 견뎌낸 대표팀은 이승원 선수의 멋진 역습 선제골과 이영준 선수의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 강적 프랑스를 2대1로 물리치고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심판들의 일방적인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얻어낸 승리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러운 승리인 것 같네요. 한편 이 경기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SNS의 실황 반응과 5채널의 실황 반응, 그리고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SNS의 반응입니다. 5. 프랑스를 상대로 한국 선제. 한국 프랑스의 선제. 한 번의 찬스에서 역습으로. 한국 대단하다. 프랑스와 질은 다르지만 역습과 철벽 수비로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종료. U20. 한국이 프랑스를 이기고 있는데 프랑스는 얼마나 진심의 멤버로 소집된 걸까? 한국 프랑스를 상대로 앞서고 있는 건 대단해. 5. 한국이 프랑스를 이겼어. 한국이 프랑스에 승리했다. 전반 4-4-2로 지키면서 역습을 노리고 선제골을 빼앗는 순간 4-5-1로 변경. 그 후에는 리스크를 줄이며 볼을 소유하고 수비에서는 블록을 깔고 후반의 세트플레이에서 추가점. 불운한 페널티킥으로 실점했지만 끝까지 지켜내며 게임 플랜대로의 승리. 한국 프랑스를 이겼잖아. 대단하다. U20 한국이 프랑스의 끈기의 승리. 프랑스는 유럽 선수권에 이어 슈팅수에서 압도하고도 패배. U20 월드컵 한국이 2대1로 프랑스를 격파. 프랑스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엉성해. 한국은 잘 달리고 역습이 날카로워. 190cm인 중앙 공격수가 제대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발빠른 선수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골키퍼도 좋았다. 프랑스는 몇 명이나 클럽에서 주전일까? 라는 인상. 한국 U20 대 프랑스 U20. 한국의 수비 전술 대 프랑스의 개인기. 프랑스 대표팀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 면도 있었지만 한국의 수비 블록이 최고. 이 세대에 흔히 그렇듯이 프랑스 같은 열강보다 한국이나 아시아 나라들이 전술은 잘 정돈되어 있다. 프랑스는 전반 실점 전까지 패스 억분, 후반은 단조로워졌다. 한국은 애초에 경기 운영도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을 소유했을 때 용기가 있는 것이 좋았다. 측면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 후에 횡패스도 상대를 잘 피해서 보내고 볼란치도 받으면 운반. 이것만으로도 프랑스 같은 급조팀의 팀 사기는 많이 꺾이게 된다. 다음은 5채널의 반응입니다. 왔다. 역습 한방. 한국 선제. 한국은 황금세대라고 하니까 예선 돌파할 것 같아. 경기는 보지 않지만 이 점유율로 선제할 줄이야. 한국은 좀 과하게 내렸네. 이대로라면 실점할 듯. 프랑스인은 축구를 잘 못해. 프랑스의 골대박 러시. 실화냐? 두들겨 맞기만 하길래 실점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추가점을 뽑다니. 한국 좀 하네. 예상 밖의 추가점. 한국이 너무 강해서 부러워. 한국이 이겼다. 프랑스의 페널티킥도 애매했고 비교적 타당한 승리. 프랑스는 오로지 개인 돌파뿐으로 연계나 허물기를 일절하지 않아. 이 연령대부터 철저하구나. 한국의 수비가 너무 견고해서 중앙을 허물 수 없으니까 측면 공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중앙을 허물려고 하다가 뺏기면 한국의 역습이 강력해서 위험하고, 프랑스의 페널티킥은 애매한 판정이었고 한국의 완승이었다. 다음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우선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U20 월드컵 한국이 쾌조의 스타트. 프랑스를 2대1로 격파. 반격을 30분 넘게 버텨내며 달아나. 한국이 프랑스를 2대1로 꺾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일본 시간 23일 오전 3시에 킥오프한 경기에서 한국은 후반 19분까지 2점을 앞섰고 후반 21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1실점. 이후 추가 시간이 8분까지 붙어서 30분 이상 버티며 달아났다. 한국 언론들은 23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미드필더 이강인이 대회 MVP로 선정되기도 했기에 이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회 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난 대회는 준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라는 물음에 많은 선수들은 우리는 우승해서 국민을 기쁘게 만들 거니까 라고 답하고 있다. 과거 이 대회에서 일본과 한국이 한 번씩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아시아제의 첫 우승을 향해 전날 세네갈을 1대0으로 물리친 일본과 함께 한국도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라 찬반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것은 일단 빼놓고 아시아가 강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계의 스카우트들이 보고 있을 테고 일본 선수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 확실. 한국 기사에 굳이 들어와서 왜 한국에 대한 것은 일단 빼놓는 건데?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한국을 낮추려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팀이 승리해서 기쁘다 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과 한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은 패배로 시작.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팀은 아시아에서는 강하지만 국제대회가 되면 단번에 약해진다. 아마 그것이 아시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력인 듯. 아마 경기 수준 자체보다 이면의 지원이나 조정력의 차이라고 생각해. 어디에 숙소나 연습장을 확보할지, 어느 타이밍에 뭘 먹을지 같은. 일본도 옛날에는 해외 원정을 갈 때마다 배탈이 나서 컨디션 불량 같은 것이 속출했기 때문에 식사나 요리사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내두익 격침. 하이라이트밖에 못 봤는데 엄청 밀리다가 찬스에서 확실히 넣고 지켜낸 느낌. 아시아세가 평범하게 유럽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 스포츠 관련해서는 내두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만두자. 근데 한국의 유스 세대는 항상 진짜로 강하구나. 골대 앞에 버스를 늘어놓는 전술에 역습과 세트플레이로 득점. 아시아가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전술이었는데 이 나이대까지는 일본도 강한데 애초에 전대회 준우승국이니까. 훌륭하다. 나중에 녹화를 볼 건데 이강인 같은 인재가 있으려나? 이가인 선수는 나오지 않았죠. 왜 이름이 나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나라. 추갈못 댓글. 이가인이 누구야? 그런 선수는 한국에 없어. 이강인이라면 스페인에 있지만 일본도 과거의 영광은 소중히 여기고 있잖아. 부메랑이라고. 프랑스가 약해? 일본보다 강해. 2년 후 최강이잖아. 챗. 지난 대회에서 MVP 이강인을 앞세워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는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린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장도에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선수들의 2023년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대표팀은 감비아에 1대2로 패한 온두라스와 26일 새벽에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